제가 실망 포인트 먼저 좀 들어가겠습니다. 반천까지 나설 필요 없어. 왜냐면 이것도 나는 지금 화가 좀 나 있는 상태거든. 자, 우리 정청래 당대표가 당대표 되기 전에는 소통을 잘하는 정치인이었어요. 근데 당대표 되고 나서는 언론도 잘 접촉하지 그래요? 않고 소통을 안 하더니 급기야 검찰개혁 관련해가지고 함구령을 내렸어요. 나는 거기서 진짜 솔직히 너무너무 실망했던 게 뭐냐면 검찰청 폐지 법안을 지난 9월에 통과를 시키고 1년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아, 네. 왜 유예기간을 뒀냐? 그 사이에 치열하게 토론하고 수기하고 다듬자는 거야. 아, 그렇죠. 와, 그런데 지금 이 뜨거운 국면에 함구령을 내리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많이 실망했어요. 오늘 매불쇼에 나와서 그 솔루션을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 매불쇼 특종. 아, 매불쇼 특정을 위해서. 네. 또 좋아하네. 아, 일리가 있어, 일리가. 왜냐하면 당에서는 내일 의총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정부 입법안을 어제 처음 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중구난방으로 무질서하게 각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거기서 내용적으로 약간 합의된 것을 좀 얘기를 하자, 토론하자 이런 취지였고요. 네. 근데 국회의원들이 뚫린 입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아. 네, 어제도 이제 몇 번 했는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어차피 오늘 서울공항 일본 가실 때 이제 배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다 해결된다. 걱정하지 마라. 아, 그럼 공항에서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셨습니까? 하여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네. 잘 조율이 됐습니다. 어. 조율된 것을 지금 발표하겠습니다. 뭔가요? 네. 충분하게 공개적으로 치열하게 공론화 토론을 활발하게 한다. 그리고 법의 통과는 국회 몫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얼마든지 수정, 변경 가능하다. 네. 기사 보신 거 아니에요? 네? 기사가 워딩이 너무 기사 좀 올려주세요. 아니, 왜냐면 조율을 했기 때문에 자, 똑같은 워딩. 최초 공개라고 하셨는데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사 보신 것 같아. 이재명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또 이렇게 보도로 지금 저희 확인했는데 검찰 개혁 및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수기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 네. 어떻게 저희가 준비를 봐봐요. 수렴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공항의 반전이라고 네, 오늘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네. 매우 유익한 그렇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뭐 구체적인 워딩까지는 저희가 뭐 여쭤보진 않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검찰 개혁 관련해서 서로가 의견을 나눈 거는 사실이군요. 그래서 크리스탈 파서블. 크리스탈 파서블이 뭐야? 크리스탈이 뭐죠? 수정 가능? 수정. 파서블이 뭐죠? 가능. 네, 크리스탈 파서블. 많이 힘드시면 유머가 옛날 같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야. 지금 여유가 없어. 여유가 없어. 아니 이분 성함이 뭐라고요? 최형진 씨입니다. 감각을 좀 익히셔야 될 거예요. 저 감각 익히는 순간 일자리 다 잃어. 지금도 위태롭거든요. 아니 저 조청 있잖아요. 조청 곽수산 선생은 금방 알아듣고 막 웃더라고. 크리스탈 파서블 하니까. 네. 의전이죠.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저 지시가 없었다면, 교통 정리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검찰 개혁을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을 거야. 아게 제가 어제 이제 그게 발표가 되고 오늘 이제 매불수가 예정이 돼 있었잖아요. 네. 날짜를 잡아도 왜 하필이면 그러니까요. 날짜로 잡았냐. 네. 가장 어려울 때. 이거 어려운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보좌관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대표님 제가 잘 풀릴 거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네. 근데 오늘 잘 풀렸어요. 잘 풀렸어요. 네. 네. 크리스탈 파서블. 수정 가능하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또 저희가 전문가분들하고 자세한 이야기. 제가 전문가입니다. 다 물어보세요.
아니, 대표님랑은 이제 큰 이야기를 나눠야 알겠습니다. 되니까 네, 디테일은 잠시 후에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웃음은 싹 사라지는 이야기들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공교롭게 오늘 잡았는데요. 네. 김병기 의원 어제 윤리감찰단에서 제명을 의결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좀 일단락이 되나 싶었습니다만 김병기 의원이 나 이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재심을 청구하겠다라는 의견을 SNS에 올렸죠. 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좀 진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울 시 이제는 어떻게 보면 공이 대표님한테 넘어간 것 같거든요. 윤리심판원의 절차를 말씀드리면 일단 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처분 통지서가 가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재심 신청이 가능하고 그건 누구든지 윤리심판원의 징계 절차를 밟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 권한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재심이 청구되면 곧바로 윤리심판에서 그 재심을 인용할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 다시 한번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윤리심판원 이슈는 저희가 또 잠시 후에 뭐 몇 분 후에 윤리심판 그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 당 대표 차원에서의 카드는 뭐가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당 대표에게 비상징계권이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비상징계권을 사용하지 않고 윤리심판원에 회부를 한 상태입니다. 윤리심판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거고요. 그리고 윤리심판원은 당 대표 지도부와 무관한 독립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니 요렇게 제가 좀 물러나드리면 좋겠는데 네. 그냥 굉장히 그냥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이게 형평성이 좀 어긋나 보이거든요. 저는 왜 그러냐면 자 보십시오. 강선우, 김병기, 장경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게 갈리는 건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강선우는 비상징계권을 행사해서 제명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김병기는 강선우보다 훨씬 더 많은 의혹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비상징계권 얘기는 안 하셔요. 그리고 장경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결과 발표가 아직까지도 없어요. 이거에 대한 어떤 형평성 문제,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측면이 제가 있습니다. POA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네. 설명을 드리면 네.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징계를 하려고 소집하는데 이미 탈당을 했어요. 그럼 당원이 아닌 거예요. 네. 당원이 아닌 경우는 징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했던 것은 징계를 하려고 소집을 했는데 탈당을 했으니 징계를 할 수 없게 됐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 단계에 뭐가 돼 있냐면 징계하는 과정 속에서 징계를 피할 목적으로 탈당을 하는 경우에는 윤리심판원에서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심판해 주십시오 하고 회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선우 의원은 정확하게 비상징계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것으로 서류상 남겨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김병기 의원의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에 비해서는 현직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루라도 쉴 수는 없어요. 원내대표가. 왜냐하면 국민의힘과 법안들에서 뭐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상 윤리감찰을 안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25일 날 윤리감찰을 지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하는 순간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떨어지고 협상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비공개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25일 날 비공개 윤리감찰 지시를 밤 9시경에 제가 합니다. 네. 그래서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리감찰을 지시를 하죠.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신년 인사차 봉화마을에 갔죠. 봉화마을에 갔는데 기자들이 계속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강선우 의원은 윤리감찰을 지시했는데 김병기 의원은 왜 안 하냐? 네. 어떻게 된 거냐? 그렇습니다. 계속 묻는 거잖아요. 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어쩔 수 없이 사실은 감찰을 지시했다. 근데 비공개로 했다. 25일 날. 그러면서 1월 1일 날 그게 공개가 됩니다. 네. 공개가 되는 순간 원내대표를 직을 수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개가 됐고 그래서 급히 상경을 해서 1월 1일 밤 늦게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윤리심판원에 징계 요청을 하는 회부를 결정한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경태 의원은 네. 지금 감찰 중에 있고요. 네. 이 문제가 일단 수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장경태 네. 의원이. 어제 경찰 소환 조사를 네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윤리 감찰은 계속되고 있고 윤리 감찰을 하게 되면 감찰 보고서가 올라오는데 네. 그것은 아직 결정된 형태로 올라온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로 궁금한 네. 걸 좀 네. 여쭤보면 너무 세게는 하지 말고. 아니 궁금한 거 어차피 반청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사 결과를 보고서 징계를 하겠다. 전 그것도 맞는 방법일 수 있다고 네. 봐요. 그러면은 김병기 의원이나 장경태 의원에게도 수사 결과를 그럼 공의 보고서 결론을 해도 맞을 텐데 그게 이제 선우가 안 맞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장경태 의원의 의혹은 한 건이에요. 근데 김병기 의원은 13건이고 13건이야. 더 늦게 들어갔는데 더 빨리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양의 문제, 그리고 누가 먼저 들어갔느냐의 문제, 그리고 누구는 수사를 보고 판단하고 누구는 수사 앞서서 징계를 먼저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일관된 원칙이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그래야 그게 그렇지 않은 승복이 것이 더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아는 것이 예를 들어서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도 비상징계를 했다면 이 말이 맞죠. 근데 둘 다 윤리감찰하고 둘 다 지금 윤리심판원 이렇게 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크게는 없는 거예요. 절차상에는. 네네. 시간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좀 편을 들어드리자면, 누구 편? 예, 당 대표님의 편을 드리자면, 저분은 친청입니까? 아 이제 한숨 돌리시네. 한숨 되게 돌리시네. 밸런스를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네. 장경태 의원의 의혹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의혹 자체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이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거 반면 네. 김병기 의혹은 의혹이다라고 주장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반박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김병기 의원 본인이 네, 거기에 네. 대해서는 메신저로 공격하는 보좌관에 대해 공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진행하는 것이 맞는 뭐 게 그럴 수도 보이고 있겠네.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 사실은 녹취부터 시작해갖고 좀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수사기관이 뭐 도장을 찍어주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명확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빨리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영입인재 케이스. 인재 영입 대상인데요. 아니 근데 저 대표님 이제 진짜 이 이슈는 이제 요까지만 할게요. 네네네. 저는 민주당적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가질 이유가 없고요. 왜 그랬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은 진짜 이 전시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고 기댈 때가 민주당밖에 네. 없어요.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 메이저 언론에서 나를 친민주당 성향이라고까지 분류를 하더라고요. 네. 친국민의힘은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만큼 이제 정말 저는 정말 간절하거든요. 민주당이 정말 잘해주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기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김병기 의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악연도 없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에 너무나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고 생각해요. 네. 특히 우리 대표님은 제가 봤을 때는 친소 관계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이미 들어간 건들이 많거든. 드러난 건이 많아. 이거는 혐의가 아니야, 의혹이 아니야, 사실로 드러났어. 지금 엄청나게 해악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단호한 입장을 좀 결단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네.
사실은 어제 윤리심판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제 같은 일이 안 일어났으면 아마 최고위원 긴급회의 소집에서 저희가 무엇인가를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윤리심판원이 이렇게 났고 그리고 윤리심판원의 이제 지금 심리 중이기 때문에 네. 윤리심판원의 프로세스를 저희는 존중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 좀 드리고 네. 그리고 최욱 씨가 매불쇼에서 네. 하여튼 매일 불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저도 쉽지 않아요. 욕 많이 지금도 욕 먹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하여튼 공사 구분은 제가 명확하게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저도 마무리를 드리자면 그만해. 딱 하나만. 아니 왜냐하면 정구승 변호사님 말씀에 제가 뭐 일리는 있는데 이제 사실 지금 우리가 징계라는 걸 논하는 거는 이 법률적 사안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정당에서 국민의 네. 눈높이를 고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권한이 크고 역할이 크신 분들은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형평의 문제도 중요하고 아까 제가 장경태 의원 건을 왜 얘기했냐면 사실관계는 당연히 수사기관 가서 밝혀야 될 문제지만은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공천 업무도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당에서 최소한의 그런 형평과 국민의 눈높이에 따른 조치는 그래도 일관되게 하는 것이 더 오해를 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네. 징계 처분에 따른 당사자들의 수용 가능성을 놓고 볼 때도 전 그렇게 당을 더 운영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네. 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벌어지지 않은 일이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얘기가 안 되고 있는데 사실은 어제 윤리심판원 결과에 따라서 내가 결단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어제 최고위원들 귀가를 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제 이제 기다렸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또 좋아할 만한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벌어지지 않은 일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고 어쨌든 윤리심판원에서 어제 장시간 마라톤 회의하면서 결정을 내렸고요. 네. 그래서 제가 수석 대변인에게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네. 얘기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댓글에서 저에 대한 비난 중에 요거는 좀 바로 잡고 가야 돼. 뭐가 또 있어요? 최욱이 너나 공정하게 해라. 너는 왜 MBK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거 뭐야? 그러니까 매불쇼의 주인이 MBK. 네, 맞아요. MBK. 지금 MBK 그 구속의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오늘 매불쇼의 주인이 MBK인데 MBK 특집을 했었어 이놈들아. 내가 김병기 특집했냐? 나는 MBK 특집을 했다. 나 특집으로 했다. 나도 발발 떨면서. MBK 특집 했었습니다. 맞아요. 한 건 한 거니까. 네, 뒤에 중요한 사람 많으니까. 그래. 아니 당 대표 모셔놓고. 죄송해요. 예. MBK 특집했습니다. 그 보지도 않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네. 최고위원 뭐 말씀을 하셨으니까 요 얘기 그러면 잠깐 해보겠습니다. 원내대표 보궐선거 결과 한병도 의원이 당선이 됐고 최고위원 보궐선거 결과 강득구 이성윤 문정복 의원이 당선이 됐거든요. 네. 이것을 두고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친명과 친청의 대결로 이 분석을 많이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근거는 없지만 어제 이게 어떻게 그 친명의 대결이 될 수 있느냐. 그러려면 정청래 대표가 반명이라는 전제가 돼야 그게 성립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 생각 똑같고요. 네. 제가 반명이라면 뭐 친청이든 비청이든 조청이든 뭐 있겠죠. 야 조청 마음에 들었나 봐. 마음에 들었나 봐.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재명 대표 제가 최고위원 옆자리 짝꿍으로서 2년 동안 정청래가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친명이든 반명이든 반청이든 진짜 이런 게 없고 네. 이재명 대통령과는 운명 공동체, 숙명 공동체임을 제가 명심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근거 없는 갈라치기인데 제가 대표가 되고 나서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약간 해안이 있는 선지자 같은 분이었는데 앞으로 정청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를 갈라치기 하는 그러한 공격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런 공격을 할 수 있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여기는 행정부의 수반이 이제 대통령이 됐고 국회 입법부는 민주당이 절대다수기 때문에 절대 강자이기 때문에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틈새를 벌리는 것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갈라치기 공격이 앞으로 들어올 거니까 예상을 하고 있어라. 얘기를 하나 있고 분명히 또 당대표를 하다 보면 일정도 많고 하다 보면 자기 정치하냐 네. 이런 공격이 예상이 된다. 아. 두 가지를 어떤 분이 와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그거를 아마 꾸미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상된 공격이었어요. 그렇긴 하지만 아무리 예상된 공격이라 할지라도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최욱 앵커가 근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근데 근거를 내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네.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로 그 이전의 당대표에 비해서 당직 인선에 대해서 언론에 거의 비판이 없었습니다. 제가 탕평책을 썼어요. 그래서 정청래를 찍었든 박찬대를 찍었든 그건 선거 전의 얘기고 선거가 끝나고 내가 당대표가 됐으면 제일 일을 잘할 사람들을 제가 당직을 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무총장. 그 친청 아니에요. 저 안 도왔어요.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그럼요. 그리고 전략기획위원장 이해식 의원은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아니 난 박찬대를 지지했는데 어떻게 저를 임명하셨죠?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저도 박찬대 지지했는데 대표님이 저를 임명해 주셨습니다. 최고위원 공개 때 한 얘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 정치하려면 자기 찍은 사람, 자기 도와준 사람 요직에 앉혀야 되지 않습니까? 안 했잖아요. 내 댓글에 본 거 하나 갑자기 생각나는 네네네. 거 있는데 그거 생각나네. 네, 얘기해 보세요 또. 그 김용민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검찰 개혁에 굉장히 개혁적인 김용민 의원이 박찬대 의원을 지지해서 네. 그 법사위원장에서 못 앉게 만들었다. 뭐 이런 글을 내가 본 것 같거든. 댓글. 누가 법사위원장을 못 몰라 할게요? 나도. 댓글 보고 법사위원장은 이러는 거예요. 댓글 봐. 간사. 간사를 지금 못 앉게. 간사잖아요. 아니 간사가 아닌가? 그 이후로 간사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댓글 내가 본 것 같아. 제가 전당대회 때 세 가지 개혁특위 3+1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 사법개혁특위, 언론개혁특위, 또 하나가 뭐죠? 검찰개혁특위, 그리고 당원 주권특위 이게 4개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검찰개혁특위는 민영배 의원이 그걸 계속 했어요. 검찰개혁. 민영배 의원을 제가 특위위원장으로 한 거예요. 그래 검찰개혁 특위다. 네. 맞다. 거기서 김용민 의원 뺐죠? 아니 위원장 한 명을 한 거예요. 그래요? 댓글 봤는데. 네. 이 민영배 의원을 한 거예요. 사법개혁특위 백계련 의원. 그다음에 언론개혁특위. 나중에 뭐 조작 정보망통신법으로 최민희 위원장. 네.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김용민 의원을 잘랐다고 그러는데 자른 게 아니에요. 그냥 민영배 의원을 임명한 거예요. 뭐가 문제죠? 그래 맞아. 검찰개혁 특위다. 내가 댓글 본 게.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그 김용민 의원이 하고 있는 데가 뺏어가지고 민영배 의원을 시킨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당대표가 되면 이전의 특별위원회는 다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 다 임명하는 거예요. 네. 정무직들은 다 해소가 되고. 그래서 그냥 제가 당대표잖아요. 제가 민영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앉힐 수 있고 신인규 변호사를 앉힐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뭐가 문제죠? 네, 이제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네. 또 자, 그러면 요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네네네. 이번에 그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네. 강득구 의원은 이제 뭐 친명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언론 보고 아는 거예요. 저는. 저는 친명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언론 보고 아는 건데 네네네. 이성윤, 문정복 의원은 이제 친청으로 분류가 되던데 그나마 이 두 부류가 생각이 다른 게 하나가 딱 있더라고. 네.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당원 1인 1표제. 네. 요거는 생각이 갈리더라고 확실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모든 후보들이 1인 1표 다 찬성했어요. 강북구 다 찬성했습니다. 의원도요? 그럼요. 그래요? 그때 네. 반발하지 않았었나요? 안 그렇습니다. 나 1인 1표는 후보들이 다 찬성이에요. 다 찬성이요? 네네. 페북에 올리지 않았었나요? 강북구 의원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일부 이제 속도에 대한 좀 이견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1인 1표 가자라는 당위에는 다 그거를 반대한 사람은 없었어요. 없어요? 네네. 요건 아무튼 이제 다시 재추진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인 1표를 제가 당대표 때 공약하고 1인 1표를 다 찬성했으면
이번에 최고위원 모든 후보들이 다 친청이죠. 또 그 자기 정치하지 마시고. 1인 1표 다 찬성했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곧바로 추진합니다. 아 바로 네, 바로 진행합니까? 추진합니다. 예. 아. 조만간 아마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근데 아유. 1인 1표 관련해서는 네. 제가 조금만 제 생각을 좀 보태자면 네. 1인 1표에 대한 저는 이견은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 당원 주권 시대로 가는 건 다 큰 흐름이니까 국민 주권 정보랑 궤를 같이 하는 건데 예. 일부 우려는 그런 거죠. 우려의 목소리는 저도 우려를 한 입장인데 결국에는 당원 주권 시대로 1인 1표를 다 주면 우르르 뭉태기로 표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뭐 통일교나 이거 수사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당원들의 구조가 취약함을 틈타서 어떤 부정의 소지들이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대안으로 그런 당원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그러면 명확하게 좀 하면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이어러키를 가지고 그러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거나 피선거권을 가지도록 제도를 만들면서 1인 1표를 같이 가야지 네. 그런 안전장치 없이 그냥 1인 1표로 다 풀어버리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표를 영향력을 가지고서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우려가 하나가 있는 거고. 신천지가 집단으로 입당을 예를 한다. 들면 예를 드는 신천지 겁니다.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드는 예, 거야. 뭐 어떤 예. 조직이더라도.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정청래 대표님께서는 이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로 했을 때 권리당원 쪽에서 상대적으로 더 우세한 평가를 받으신 건 팩트고 또 이제 예를 들면 또 이번에도 최고위원들 보면은 뭐 중앙위원회에서 더 표가 많이 나오는 후보가 있고 또 이성윤 후보 같은 분은 권리당원에서 표를 많이 얻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향후 또 당대표 경선에 있을 때 이게 룰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님이 구상하는 대로 했을 때 그게 또 차기 경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좀 명확하게 이런 부분은 얘기가 되면 더 설득력이 있지 자,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신인규 변호사가 네. 아주 레드팀으로서는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네. 야 오늘 구성 좋다니까. 왜냐면 이런 것에 대해서 네. 정확하게 이제 해명을 해야 됩니다. 와.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레드팀이고요. 오, 좋아. 신인규 의원이 민주당에 들어와서 입당해서 활동했다면 첫 번째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려를 얘기했잖아요. 예. 집단적으로. 네. 그런데 저희는 권리당원으로 권리를 행사하려면 기준이 있습니다. 12개월 전에 들어와야 되고요. 6번 당비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 사람만이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도 지금 당원 의심 사는 당원 한 4만 명을 전부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네. 이상하게 의심이 된다. 예를 들면 주소가 같아. 4명 이상. 그거 다 조사합니다. 아, 네네네. 그리고 이거 집단적으로 무슨 뭘 한 것 같아. 의심이 돼. 그럼 조사를 바로 합니다. 그래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징계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어느 식당에 10명 정도가 같은 주소로 입당을 했어. 그건 좀 이상하네요.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조사해 보니까 그거는 부정의 소지가 있어. 네. 그러다 당적을 박탈합니다. 아, 그래요. 투표권을 주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당직자 중에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일이 많아요. 아,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지금 4만여 명을 지금 조사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징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신인규 민주당 비당원이 우려하는 바는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아, 안전장치가 다 있다. 다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무나 투표권을 주는 게 아니고 네. 12개월 전에 입당했고 예. 6개월 동안 당비. 그게 당비. 1266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12.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투표권이 없습니다. 아. 정확하게 그건 하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정청래는 대의원에서 표를 못 받고 권리당원에서 표를 많이 받으니까 지 유리하려고 1대1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제가 댓글 봤어요. 이것이 네. 신인규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년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최고위원이 됐을 때 최고위원 후보가 8명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5명이 뽑히는 건데 그때 제가 권리당원, 일반당원, 국민 여론조사에서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근데 대의원은 제가 8등을 했습니다. 꼴찌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는 정상적인 표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의원들은 오다표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당대회도 전국 대의원 대회였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버스 타고 올라오면서 누구누구 찍어 이거 오다표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 일반 국민 일반 당원에서 1등한 정청래가 대의원에서는 꼴찌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대의원도 45명 안팎으로 해놓은 것이 버스 한 대 좌석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거잖아요. 예. 제가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건 관계가 없이 그건 고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87년 때 대통령 직선제 하자. 국민들에게 1인 1표 대통령 투표권을 주자. 근데 이거 하면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당신한테 유리한 거니까 당신은 입담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착하게 살면 너 복 받아. 그러니까 착하게 살지 마. 왜 복을 받아서 너한테 혜택이 가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르면 그냥 주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누구랑 관계없이.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 1인 1표는요. 야, 두 분이 붙어 다니세요. 야. 궁합이 좋다. 헌법 정신에 어긋납니다. 보통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서 누구나 1인 1표예요. 대통령 선거, 총선, 서울시장 모든 투표는 다 1인 1표거든요. 네. 근데 왜 더불어민주당만 누구는 한 표, 누구는 17표냐. 이번에 제가 더욱 놀란 것은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이 손질을 덜 해놓다 보니까 저도 인지를 잘못했는데 이번에는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거든요. 근데 중앙위원이 600명 정도 돼요. 근데 5대 5예요. 권리당원은 117만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위원 한 표가 2,500표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네. 근데 이걸 고치자 그러면 너 대의원에서 표 못 받으니까 그래. 너 중앙위원회에서 불리하니까 그러지.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네, 네. 알겠습니다. 저 짧게만 좀 보태도 될까요? 아니 잠깐만 나도 살고 봐야 되니까 나는데 이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아니 솔직히 오늘 정청래 대표한테 불편한 질문 다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때도 그 저 주진우 기자한테 엄청 불편한 질문 했잖아. 네. 불편한 질문을 하면 세탁소래. 그럼 하지 마. 안 하면 왜 그걸 또 안 묻냐고. 맞아. 물으면 세탁소고. 안 하면 비겁하고. 나는 어디로 가야 돼?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헌법에 1인 1표의 평등 원칙이 있으니까 하자라는 거는 이제 공적인 단체, 그러니까 국가를 말하는 거고 정당이라는 거는 임의 가입을 하는 데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정당 선택하고 원하는 정당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공법과 사법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영역이에요. 정당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서도 기여도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그 당원을 관리하는 거를 저는 갖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인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그 1인 1표제 당대표 경선에 대해서는 한번 부결이 났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부결이 났는데 그 이후에 재추진을 하시면서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 또 대의원의 표의 등가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토론이나 또 대안이나 보완책 없이 그냥 그대로 또 표결을 한다고 하니까 네. 이제 거기에 대한 좀 반대 여론들도 우려. 있는 거 아니냐. 훌륭한 레드팀입니다. 같이 다녀. 같이 다녀. 왜냐면 예. 하나 더 얹혀드리면 그냥 요것만 먼저 하고요. 요거 뭐 너무 길어지는데? 그냥 한다고 네.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분들의 의견을 다 받았고요. 네. 그리고 초선 의원들이 문제 제기한 걸 다 받아가지고 예. 소위 말하는 전략 지역,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가중치를 둔다. 이미 장치를 했고요. 아. 그리고 한번 부결이 된 것을 왜 그대로 올리냐? 그대로 올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그래서 이번에 수정안을 좀 냅니다. 아. 그래서 예를 들면 전략 지역, 영남 지역을 뜻하는데요. 전략 지역에는 지명직 최고위원을 당대표가 하거든요. 우선 2명 중에 하나는 전략 지역을 임명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저도 참 미처 인지를 못했지만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중앙위원 한 표가 권리당원 2,500표라는 거예요. 그 항의를 엄청 받았어요. 이것도 1대1로 가자. 예. 이렇게 수정안을 해서 올리지 부결된 거 그대로 올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주 질문 잘해줬어요. 둘이 짜고 온 거 아니지? 아니, 저는 조금 더 보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아, 6개월만 가지고는 알았어. 저는 자 그리고 충분하다. 당 얘기 그만하래. 그리고 헌법 뭐 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당이니까 좀 임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당이기 때문에요. 권리당원한테는 표를 주지만 권리당원이 아닌 일반 당원한테는 투표권을 주지 않습니다. 네네. 권리당원. 그거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규정 권리당원 자격 오케이. 조건에 맞는 사람만 네. 당대표 최고위원 알겠습니다. 투표권을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아 이것도 뭐 다른 거를 못 아니, 하게 검찰 생겼어. 개혁이나 좀 얘기하죠. 아니 그건 뭐 이제 딱 할 거예요. 우리 전문가분들 다 나와 계시니까. 아 이게 좀 길게 했어 신인규 변호사님 때문에. 저는 검찰 개혁 얘기를 또 준비해 왔는데. 아 그거는 안 돼. 자, 아니, 안 그러면 돼. 대표님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검찰 될것 개혁에 대해서만 짧게 제가 네. 코멘트를 좀 하고 가자면 수사 기소 분리가 대원칙이고 검찰청을 폐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만 하라는 거예요. 네. 그 기본 정신에서 네. 어긋나면 안 된다라는 네. 것이 우리 당 의원들의 대부분 생각이고 예. 아마 그것대로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수사 사법관 같은 경우도 어색해요. 아.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네. 것이 내부 의원들의 의견이고 우리 최고위원들도 같은 생각이다. 아 그럼 제가 요거만 여쭤볼게요. 요거 네. 기사 하나 나와야 된다. 기사 이거 나옵니다. 수사 사법관 이거 네. 어색하다. 예.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네.
그리고 공소청은 보안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인데 네. 방금 우려했던 그런 안들의 아이디어가 네. 결국 봉욱 민정수석에서 나왔다라는 게 문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봉욱 민정수석에 대한 생각은 어떤 입장입니까? 요거 아주 정부 기사 TF. 나옵니다. 기사 나옵니다. 정부 TF에 제일 중요한 게 입법 지원국이거든요. 입법을 만든 이번에 안을 만든 그런 건데 거기에 대부분 검사들이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검사들이 본인들의 단독 플레이였겠느냐 그런 생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 결국은 이제 봉욱 민정수석이 네. 이제 거기 전체 이제 지휘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 같아 보이는 거죠. 아니 그 문건이 있잖아요. 문건이 있잖아요. 문건이 그 부분은 검찰개혁 전문가들이 뒤에 나오신다니까. 왜냐면 아니 제가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한 민정수석을 당 대표가 순간 바로 또 반청, 친청, 반명 이거 나옵니다. 반명이. 우리가 없기로 했잖아요. 다 지금은 친청 시대, 친청화대 시대. 신청화됩니다.